사회의 미래는 아이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쓰러져 죽어가는 거,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하는 그런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아무리 정치가 나쁘고 아무리 그래도 도끼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거는 1976년 8월 18일에 네.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8.18 도끼 만행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것도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떠들었고 또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 준비를 일반인들까지 다 시켰으니까 그 배낭 안에 그 전시 필요한 거 다 요크나면 30몇 가지 돼요. 그렇게 하면 한 30kg 돼요. 직장에서의 애기를 업고 그 배낭을 메고 냈다 떼야 돼요. 그런 거 해봤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비상소집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도끼만행 때도 그 북한에서는 어떻게 그 선전을 했는가? 네. 미국 놈들이 먼저 공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방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다르죠. 네. 다르죠. 다른데 진짜 그렇게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단 말입니다.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놈들을 때려 부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의 미루나무는 미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작전해서 다 잘라냈고 또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인가요? 아무튼 한국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김일성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러나 북한 공식 주민들도 사과를 한 거는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는 절대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사과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정보로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지만은 그 북한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면 전쟁이 날까봐 그렇게 생난리를 쳤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 당국이 그만큼 위협을 느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일 그 심행기 푸에블로 사건 때 네. 푸에블로 납치했을 때 네, 원산항으로 네. 끌고 갔었죠. 그때 굉장했어요. 그때 나는 이미 직장 다닐 때인데 그때도 막 그저 밤낮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부터 시작해서 핵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네. 또 북한이 소련을 등에 업고 이제 미국의 신경을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쟁이 난다,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게 해서 날마다 군사훈련 했죠. 날마다 군사훈련하고 군대들은 다 신발 벗지 못하고 신발 신은 채로 자고 얼마 동안 그렇게 준전시 상황을 유지했습니까? 그때 몇 달 동안 그랬을까? 한 반년은 아마 그런 게 아니에요. 푸에블로호 사건 예, 때문에. 푸에블로호. 8.18 때는 어땠습니까? 8.18 때는 한 2달 그랬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남북 공동선언 이후락 박성철 만나고 그랬을 때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선전했습니까? 그때는 70년대 초반이었죠. 공동선언은 사설로 해서 읽어줬어요. 네. 그래서 나는 진짜로 통일이 다가오는가 하고 그 공동선언 들으면서 아침 저 회자에서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저 가사키 운다 이랬었어요. 그 왜 북한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인 말에 그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그냥 수저 지나간다는데요. 근데 우리 같은 거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공동선언이라든가 이런 남북 통일에 대한 이런 일 때문에 바싹 긴장하고 또 거기에 그 기쁠 때는 눈물이 나고 네. 그러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난 당장 어떻게 남북이 어떻게 안 될까 하고 기대를 걸었었는데 오늘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남쪽에서 인식하는 사건하고 북쪽에서 배우신 또 겪으신 거하고는 차이가 많네요. 많죠. 왜 그런가? 북한 정부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만 선전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같은 거는 일본에서 좀 정보 루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 짐작이라도 한국에 대해서 정확히 짐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북한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이 북한의 정부의 그런 선전에만 하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 미군 놈들을 때려붙이고 한국 사람들 쳐부시고 그게 기본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네요. 많이 그 차이죠. 통일이 되면은 이 간극을 좁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북한 국민들은 이제는 겪을 만큼 겪었고 탈북자들이 3만 명이 지금 와 네, 있잖아요. 한 3만 5천쯤 되죠. 그 사람들이 적응되잖아요. 네. 이 사회에. 그거는 어른 데는 인차 사람들이 적응한다는 겁니다. 근데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6.25가 남침이었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네. 예, 6.25가 어찌 그런가 북한에서는 계속 6.25는 한국에서 쳐들어왔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딱 한 번 내가 대학 그때 3학년 때쯤 됐겠는지 강연회라는 거 하잖아요. 네, 강연재강. 강연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수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때 딱 한 번 뭐라 했는가 한반도 전쟁을 북이 일으켰다는 소리를 네. 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그때 북한 안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자는 풍이 굉장히 불었댔어요. 그게 몇 년도쯤 됩니까? 그게 60한 2, 3년도. 근데 왜 그럼 그때 북에서는 다시 전쟁을 일으키자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6.25는 38선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완전히 한반도 전체를 차지해야 된다는 때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박성철이가 처단당했던가. 부수상. 예. 어쨌든 반대파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못했단 말입니다. 네. 못했는데 그때 그 김일성파가 내밀겠다. 네. 그 내밀겠다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딱 한 번 강연회 때 북에서 쳐들어갔다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한번 인정한 적이 있는 거군요. 네. 내부적으로. 나는 그 강연회 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을 하는구나. 강연회라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강연이 내려온 내려오니까. 거를, 네. 예. 그럼 북이 내부적으로 6.25가 자기들 남침이었다는 걸 인정한 적이 딱 한 있는 번만 거군요. 있었습니다. 나 그때 잊어먹잖아요. 너무나도 상상 외의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신 그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6.25 관련 남쪽이 먼저 밀고 올라갔으면은 어떻게 북한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겠느냐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듣고 보니 그렇네 하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시골 같은데 이제 뭐 농업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가면 그 할머니들이 예전에 미군들이 여기 와서 내가 미군들 본 적도 있다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런 거 전혀 안 가르친다면서요. 안 가르칩니다. 아니 미군이 여기까지 왔나 깜짝 놀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이제 뭐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걸 보면 북한에서는 6.25를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로 나눠서 가르친다면서요. 그러니까 1차 시기가 6.25부터 이제 낙동강까지 자기들이 그렇죠. 밀고 내려간 거. 네. 2차 대전은 인천 상륙작전부터 이제 쭉 밀린 거. 그다음에 이제 3차 시기는 여기서는 일사후퇴 때라고 하는데 중공군 잠천에서 이제 밀고 내려온 네네. 거. 그래서 왜 2차 시기는 안 가르치나, 2차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궁금했는데 한국에 와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니까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전혀 배워본 적 없으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나. 안 배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월미도라는 게 있죠. 네. 북한에 월미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북한군이 월미도를 어떻게 사수했는가 네. 하는 걸 그런 걸 선전하지 네. 미군이 이렇게 상륙작전을 해서 월미도를 밀었다는 그런 소리는 하지 근데 않습니다. 뭐 왜 사수했나 그런 얘기는 또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다만 북한군이 용감하고 정당하고 그런 것만 계속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6.25 관련 탈북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월미도 그 영화에서 본 잊지 못할 장면이 있다. 그 어떤 어린 여자 병사가 있었는데 이 전선줄이 끊어지니까 예. 자기 몸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연결해서 통신을 하게 만든다고. 근데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다고 통신이 안 된답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 영화는 그렇게 찍었어요. 네, 영화는 그렇게 찍어서 손에다가 네. 이쪽 손에다가 전지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은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야 그렇게 안 되지요. 그리고 북한은 월미도 체육단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 월미도 전투를 굉장히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네. 아니 자기들이 완전히 그냥 기습 작전으로 졌는데요. 그것도 김일성의 오판으로 졌는데. 네. 그런데도 그 몰살했잖아요. 월미도는 네. 몰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용감하게 마지막까지 싸워라 그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월미도를 전형적으로 내보낸 거예요. 네. 6.25에 대해서는 그럼 언제 가와사키 선생님은 남침이라는 거를 아셨습니까? 나는 남침이라는 거 그때 대학 때 그랬다 했죠. 네. 그렇게 하고 내가 대학 졸업하고 설계실에 큰 공장에 설계실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설계실에 설계원 안에 서울로 제일 먼저 오토바이 타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죠. 북한에서 먼저 나갔다. 아, 그 사람 자기가 제일 먼저 서울 시내에 들어갔다니까. 유경수 탱크 부대. tan크 부대 먼저 보다 먼저. 오토바이 네. 부대. 오토바이 부대 성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서울 시내 제일 먼저 진공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그럼 그때 남침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북한에서는 계속 북침이라고 하시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나는- 얘기를 밖에다 할 수는 없고. 나는 바깥에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남침이 어렸다고 나는 인정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계속 가르치는 북침 그거는 전혀 인정 안 했죠. 네. 다만 내가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라는 말을 내 입에서 나가면 내가 목숨이 달아나니까 안 네. 했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을 뭐 이미 돌아가셨지만 직접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자, 진짜 백이 영웅이라고. 당신은 진짜 백이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번에 이제 방한하셔서 따님이랑 같이 동작동 국립묘지도 다녀오신 걸로 네. 들었습니다. 그럼 어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소 거기 이제 대통령 묘역들이 있는데 참배하신 거군요. 네. 네.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네. 한국에 올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스럽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한국을 만들어 놓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한국을 만든 그 바탕은 나는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만든 생각하고 것이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난의 행군 얘기를 좀 더 여쭤볼까 하다가 너무 끔찍해서 진짜 끔찍한 장면이 가득합니다. 네. 하루는 내가 둘째 사위를 데리고 둘째 사위네 집이 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볼 일이 있어서 사위하고 둘이서 장거리 버스 타야 되거든요. 교회 버스 타야 네. 되는데 교회 버스는 그때는 휘발유로 따주든지 비싼 돈을 내든지 네. 해야 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거기 가서 사람들이 쭉 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이는데 아이들은 모이거든요. 네. 배고픈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저 이제는 너무 배고파서 쓰러져서 이제 당장 목숨이 떨어질 아이도 있고 꽃제비들. 네. 꽃제비들이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눈이 또롱또롱해서 있는 아이도 있고 어쨌든 어른들이 모이는 데니까 무엇인가 줄까 하고 거기에 모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 그때 그 자리에 한 30명 있었을까 아이들이 가득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사우한테 돈을 주면서 가서 개인들이 빵이라 만들어서 네. 내다 팔거든요. 빵을 사다가 아이들 하나씩 넣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런 짓을 절대로 안 해요. 자기 당장 내일이 자기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주고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거는 나는 그때 식당 경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우가 가서 빵을 이만큼 소래채로 가져다가
아이들 하나씩 넣어줬어요. 그 가면 받아서 입에 넣는 아이도 있고 주머니에 그냥 넣는 아이, 먹지 못하는 아이들, 당장 죽겠는 아이들은 이제는 먹지 못해요. 그래도 받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층인데 아이들 먹기 시작한 거 보고 또 깜짝 놀란 거야. 이 애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갑자기 빵 먹어서 목에 걸리면 죽겠구나 해서 또 우리 사업한테 가서 이렇게 물에다가 사카린 타서 좀 달게 해서 팔거든요. 그 물 사다가 먼저 먹이라고 먼저 먹여가지고 그다음 뭐라 하라고. 그래서 또 우리 사업가 갔다가 조금씩 먹이고 그랬는데 이 애들이 왜 이런 처지가 돼야 되는가? 사회의 미래는 아이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쓰러져 죽어가는 거,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하는 그런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아무리 정치가 나쁘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회에서 이런 현상을 빚어내는가? 그 자체가 바로 박정희와 김일성의 성적표네요. 그렇죠. 완전한 그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